그러면서 이 외환죄 혐의와 행위로 대북 확성기까지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대북 정책까지 외환죄로 몰고 간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야당을 향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야당이 추가한 외환죄 논란 함께 보시죠. 내란 특검법안 수정안에 보면요,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외환죄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외환죄는 간단합니다. 외국과 모의해서, 외국과 소통을 해서, 외국과 작당을 해서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간첩을 더 준하는 그런 죄목이고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한 처벌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과, 여기서의 외국은 북한이죠. 북한과 그런 모의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라는 주장이 야당의 주장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외환행위로 이런 얘기를 거명했습니다. 해외 분장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원전 타격,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 NL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 이게 외환죄라는 겁니다. 정동영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환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외환죄는 또 다른 얘기인데. 자, 일단 두 분 패널 얘기 들어보죠. 오신환 의원님. 네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보 정책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저것이 외환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이전에 정부가 취했던 여러 가지 그 안보 정책들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탄핵소추 결의안에서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집어넣고 나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에 추가되는 지금 내란 특검법 안에 굳이 외환죄를 지금 추가 삽입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내란죄 안에서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저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검증도 되지 않은 그냥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저런 내용들을 담으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서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 또한 저는 자책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범죄인 내란죄와 외환죄를 야당이 다 끌어쓰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성민 최고님. 외환죄가 적용되려면 사실은 외국과의 모의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 이른바 모의를 하거나 북한과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현재는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그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에 지금 기반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외환죄에 해당한다라는 사례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흔히 우리 정부가 썼던 이 대북 정책들도 상당수 지금 들어가 있어요. 대북 확성기나 아니면 대북 전단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외환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특검법에는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외환 유치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외환죄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이제 외환 유치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 이적죄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들을 보게 되면 고의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 공격을 유도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던, 또는 국가 자체를 이 국지전을 유도해서 내전 상태 또는 어쨌든 전쟁 상태, 이런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보면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갔다가 합참 의장이 막아서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북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지킨다라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해서 그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원점 타격 지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항의했었던 부분 중에 무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보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내서 뭐 전단을 살포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도발하고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외환죄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만큼 대통령의 외환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특검에 외환죄를 넣는 부분을 국민의힘이 저는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당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죄를 넣었으니까 또다시 특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야당의 주장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설사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북한이 확성기를 공격해서 국지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도발한 북한의 책임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대북 정책을 펼친 대한민국 정부에게 외환죄를 물을 것인가? 와 관련된 논란으로도 지금 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대북 확성기 하면 생각나는 게 김여정 하명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 만들어가지고 대북 확성기 틀면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북전단 금지법.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게 다 위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북 확성기 했다라고 해가지고 외환죄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북한에다 풍선 보낸 사람들 다 외환죄로 처벌받습니까? 그 다음에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평양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 무인기 보냈잖아요. 그 조잡하긴 했지만 무인기 여러 대 이렇게 떨어진 거 제가 봤었거든요. 북한은 우리나라 무인기 보내면 되고 우리나라는 북한에다가 무인기 보내면 그거 외환죄입니까? 그러면 예컨대 미국이 인공위성 쏴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뭐 미국도 미국식으로 치면은 뭐 외환죄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북한의 그 김정은 위치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핵을 만들고 있는지 뭐 하는지 그거 파악하면 그것도 외환죄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평온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뭐 노상원이라고 한 사람이 뭐 노트에다가 찍찍찍 썼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대통령을 외환죄로 몰고 간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김용현 장관이나 누구나 더 해가지고 더 엄중한 그런 혐의가 나오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 비판 들어보시죠. 자, 야당 논리대로 하면 북도발에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대로 당해야 하나,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김여정 특검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이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그 스칼레아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대북 정보 유입을 줄이는 건 북한 주민이 고립돼 김정은만 좋은 일이다. 빅터 차 국제문제연구소 석좌는요,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위협적이다. 글로벌 평화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요,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가 외환죄라면 국제적 웃음거리다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계엄의 불법성을 1차적으로 따지고 좀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내란죄가 들어갔다가 헌재에서는 또 그걸 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가 헌재에선 내란죄를 빼겠다는데 국민들한테 내란 선동죄를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다가 이번에 또 정상적인 이른바 대북 정책을 외환죄로 특검하겠다고 해서 또 더 논란인 건데 전선을 너무 키우는 건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글쎄요. 전 지금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군사적 대응, 그에 준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통상적인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노상원의 수첩이라든가 김용현의 NLL 도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어떤 대응이었냐 이렇게 보지 않을 소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의 무인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전단 또 그것도 국방부가 만드는 전단을 뿌리는 것이 사실은 이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적절한 수단인지 왜 굉장히 자극적인 사안입니다. 그 평양 한복판에 이 대북 전단을 뿌린다는 것은 그 전에 대북 전단에 대한 어떤 대응과는 다른 문제였고 특히 그때 갔던 무인기 관련해서 이상한 것은 그 무인기를 보관하고 있던 이 정보사의 이 컨테이너 창고가 갑자기 또 불이 나서 비상계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임진강 변에 출했했던 또 무인기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무 일이 없었다면 좀 다소 과잉 대응이긴 하지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연관시켜 보면 실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증거도 있고요. 그럼 수사해야죠. 수사해서 다시는 만약에 그 수사에서 그게 실제 어떤 그런 의도라든가 기획되고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수사를 해서 다시는 군이 국내 정치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수사하지 않겠다고 이게 통상적인 그냥 군사작전 내지는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넘어가기에는 이미 12.3 내란 사태 관련돼서 나와 있는 증거라든가 정황들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혹은 이제 여권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정은, 김여정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국의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인데 대통령의 계엄을 빌미로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걸 야당이 들어주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실제 뭐 지금이야 어떤 이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의 그런 식의 도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군사적 충돌까지 가거나 아니면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상황 이 자체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 공이 여야가 같이 대응해야 될 그 원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예.